네, 벌써 5차시 주제가 되었습니다. 5차시에서는 저희가 생활지도 사례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볼 것인데요. 일단 생활지도 하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가 있어서 일단은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장소별, 그다음에 시간별에 따른 생활지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소별에 따른 생활지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소별로 보면 교외와 외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교내는 또 실내와 실외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활 지도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지도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으로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내든 실외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외부로 나갔을 때는 특히 더 철저한 생활 지도, 그 다음에 끊임없는 생활 지도, 그리고 교사의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안전 지도와 생활 태도, 습관이 함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별로 또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시간별로 지도를 또 하자면 여러 가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과별, 그다음에 창체 시간, 또 현장 체험 학습,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저도 안전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교과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교과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미술 같은 경우, 또 체육 같은 경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수하게 좀 질서 유지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외부 강사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대피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도 특히나 안전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이 오신다고 한다면 단순한 그 생활지도 영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 외부 강사님이라는 그런 좀 우리를 잘 모르실 거야,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외부 강사님들께도 학생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강사님들이 그 수업에 따른 좀 지도를 유연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경우에도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먼저는 그 학생들과 외부로 가기 전에 합을 맞춰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먼 곳에 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좀 합을 맞추면서 그 안전에 벗어나지 않게끔 학생들에게 지도가 필요하고 학생들도 조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된 후에 멀리 가는 그런 현장 체험 학습, 뭐 1일형 또는 숙박형으로 갈 때 특성에 따라서 동선을 좀 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박대현 선생님께서 시간별로 생활지도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대현 선생님께서도 체육 선생님이시고 저도 체육 선생님이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안전지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간에 정말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안전사고나 생활지도가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그냥 일과 중이 아니라 저희가 점심시간 또는 등하교 시간대에 그런 약간 생활지도가 좀 취약한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들, 지도교사 없는 시간대에 과격한 장난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틈을 타서 또 허락받지 않고 외출을 한다든지, 또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체육 활동을 하잖아요. 또 과격한 활동을, 축구를 좀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좀 싸울 수도 있고 또는 또 심한 찰과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점심시간에 또 학생 특성을 파악하고 오늘은 어떤 체육 학급 간의 교류전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면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번 또 경기 응원차 나가시면서 지도해 주시거나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등하교 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체크한다면 어렵겠지만 또 무리 없이 생활지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 생활 지도의 실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게 되면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시에 걸쳐서 학생 생활 지도 사례,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전한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